많으신 분들께서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자, 돈을 버는 그 목적들이 다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그 대부분 삶이 굉장히 더 나은 방향에 있어서 그 나은 방향으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그 나은 삶이라고 하게 되면 이를 디테일하게 봤을 때 뭐 자신이 사고 싶어 하는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여유 있고 이 회사에 목을 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여유 있는 좀 느긋한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직장 생활을 했을 때에 목을 안 맨다라는 거, 목매서 막 달달달 거리는 것보다도 한층 더 여유 있는 그런 직장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뭐 가정적으로 좀 더 화목할 수가 있는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모든 활동들 다 돈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이유로 삶을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런 벤치마킹이라고 하잖아요. 좀 성공자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의 성공의 원리를 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가요? 거의 많으신 분들이 마이웨이 가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죠. 자신만의 그 투자 철학으로 꾸준하게 그 철학 절대 변치 않고 가시는 분들이 또 있으십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좀 좋으면 좋은데 이 본인 스스로가 개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개척을 해야 된다는 그 방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시행착오가 끊임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주변에 멀리 찾으실 필요도 없죠. 주변에 주식 쪽박 차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많으신데 한 세 분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방, 인생은 한방이다, 이런 주의로 살고 계시는 20년 차의 한 차장님이 계신데요. 자, 그분 같은 경우가 한 4억에 이제는 퇴직금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다 모았어요. 모아서 대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돈을 이제는 급락했던 주식, 급락한다라는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주식에 점심 먹기 전에 투자를 했던 4억, 점심 먹고 나고 와서 보니까 바로 상폐가 돼 있다, 휴지 조각이 돼 있다 라는 그 부분이 제일 좀 떠오르고, 두 번째는 1년 후배였어요. 후배가 이 해외 주재원 근무를 했었는데 주재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출을 좀, 신용대출 범위가 좀 넓어지다 보면 1억 정도 대출 받아서 신용대출로 받은 그 돈을 주식 투자했습니다. 딱 3개월 걸렸어요. 딱 3개월 만에 자 1억이 2천만 원으로 됩니다. 자, 8천을 잃었다. 그래서 정말 그때의 그 친구의 얼굴은 정말 썩어 있었어요.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돈이죠. 큰 돈 부분을 그렇게 한순간에 또 잃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참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주식 그 투자를 은퇴를 한 줄 알았어요. 한 줄 알았는데 이 8천만 원 어떻게 다 갚고 한 2, 3년 있다가 재기를 하더라고요. 재기를 하는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금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덜도 말고 5%만 수익 낸다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욕심 안 부리겠다. 하루에 5%만 수익을, 아니 그게 욕심이 안 내는 건지, 왜 그 5%가 욕심을 안 내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5% 더 한다라고 1년에 한 달만 하도 150%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게 투자를 해서 결국에는 300만 원까지 다 잃더라고요. 오렌 버핏을 꿈꿨어요. 300만 원, 좀 확실하게 공격형으로 해서 팍 불리겠다. 그 이후 이제는 300만 원까지 잃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아마 지금도 주식 투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친구가 있고, 또 이제는 한국에 있을 때의 동료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식 투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점심시간 때 특히나 이런 열중을 해서 굉장히 몰입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정말로 꾸준하게 잃더라고요.
정말로 꾸준하게 잃으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좀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항상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바꿉니다. 수수료도 막 엄청 나가고. 자, 이런 세 사례, 뭐, 제 사례가 그렇고, 제 사례, 주변 사례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이런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이전 안 좋은 결과를 내시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실 거예요. 주변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의 주된 공통점, 이런 투자자의 주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린다는 거죠. 자, 한 방에, 한 큐에 일을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리저리 옮겼다 다녔다 하는 그 투자들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투자를 해서 이건 안 오른다 해서 다른 걸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그 주식이 항상 오를 때가 항상 꾸준하게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빼는 타이밍에 항상 올라가더라고. 정말 신기하게도 또 타이밍이 딱 맞아요. 빼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속히 주변 사람들은 니 뺄 때 한번 얘기를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올라갈 확률이. 이런 몰빵을 한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런 평가 막 엄청나게 포트폴리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바꾸는 빨리 돈 벌고 싶다는 거. 빨리 돈 벌어서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 살고 싶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빨리 번다라고 하면 할수록, 이 조급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게 사실이죠. 이래서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 좋아하는 여자라든가 남자가 있어요.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조급하게 막 대시를 한다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부담스럽게 한다라고 하면 결과 좋나요? 안 좋죠. 이런 좀 어느 정도 이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씩 좁혀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담도 안 가고. 이런 식의 연애 방식도 마찬가지. 조급하게 되면 안 된다 라는 게 있겠죠. 자, 이렇게 꾸준하게 투자했을 때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책이 있죠. 자, 그 책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정말 부자만 20-30년 동안 미국 부자만 분석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부자 분석, 그 정도로 이제는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나면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부자 장인이에요. 부자 장인. 굉장히 이제는 이 경험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주식 투자, 미국 부자들의 주식 투자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주목해서 봤던 것은 기간이에요. 왜냐면 이 기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 그러잖아요. 굉장히 단타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자들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얼마만큼 기간을 투자를 하는지 궁금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를 벤치마킹 해서 나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을 투자를 한다면 훨씬 이렇게 빠르게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봤습니다. 자, 부자 주식 투자 주목해서 봤습니다. 기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자, 4년 이상이 하나의 주식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산다. 그러면 얼마만큼 가지고 있냐. 부자들이 45%가 4년 이상 가지고 있어요. 4년 이상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자료를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자, 1년 이상은 91%가 1년 이상. 그러니까 1년 이하 같은 경우는 9%밖에 안 돼. 1년 이상이 전부 90%가 1년 이상. 9% 단타한다. 2년 이상 같은 경우는 71%고요. 자, 4년 이상 같은 경우는 45%입니다. 굉장히 반 이상이, 그러니까 90%가 이제 1년 이상 투자를 했고 반 이상이 2년 이상 투자를 했어요. 한 번 산다라고 2년 동안 거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워렌 버핏을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다. 굉장히 일반 주식 투자 등락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과 굉장히 다른 모습, 굉장히 여유가 있는 모습들을 봤던 적이 있죠.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 정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돼서 이해를 하기에. 왜냐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한 번 사게 되면 안 팔아요. 평생 가져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보유기간 평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도 4년 이상이 45%예요. 포트폴리오 변경 안 한다라는 거죠. 한 번 투자를 하게 되면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4년 동안 계속 가만히 놔둔다는. 그러면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물론 등락에 따라 스트레스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장기적인 시작이 있겠죠.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의 포트폴리오를 오랫동안 보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 한번 들어갈 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올인할 수 있는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석 없이 올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4년 동안 어떻게 가져가 있습니까? 이 가치적인 평가가 안 돼 있다라면 투자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의 그 보유 기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 공부를 얼마만큼 하는지에 대해서도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가치, 내재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난 다음에 간다. 그래야지 장기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가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락을 한다. 그러면 어떤가요? 바로 팔 수밖에 없습니다. 손절매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모르는 투자 방법, 공부를 하지 않는 투자 방법의 위험성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학창시절에 모범생들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범생들은 어떤가요? 묵직하죠. 공부도 가만히 막 공부만 합니다. 근데 행동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지만서도 그 친구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를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집중한다. 예를 들어서 시험 성적이 혹시나 잘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는 그 성적이 나쁜 상황에서도 굉장히 침착하다는. 근데 침착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학창시절에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적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하고, 성적이 또 낮으면 낮다고 또 난리를 쳐요. 자, 그런 부류에 저도 정확하게 포함이 됐습니다. 굉장히 일희일비하는 스타일이었다. 공부 못하는 스타일이죠. 그런 스타일의 학창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죠. 주식 부자, 4년 이상의 공부하는 사람, 4년 이상의 포트폴리오 하나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는,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출할 수가 있는데, 주식도 공부도 마찬가지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측면. 저도 공부를 이제 정확하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제 한 22살, 3살 때부터 해서 24살 때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는 스펙들을 쌓아왔던 그 단계. 그러니까 500점, 토익을 예를 들면 500점대가 있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일일비, 막, 이번에는 막 700점 넘을 것 같아요. 막, 이번에는 좀 잘 친 것 같다. 근데 이 잘 친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은 정말 위험한 느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 친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좀 알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아는 고득점자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실수 부분을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하죠. 이 부분, 몰랐던 부분들의 하나하나를 확실하게 다 안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는 부분이 뚜렷하게 생깁니다. 근데 모르는 부분이 한 반 이상이에요. 근데 아는 부분이 그렇게 몇 개가 되지 않죠. 근데 그 아는 부분을 몇 가지만 기억한다는, 몇 가지, 소수인 부분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수의 몰랐던 그 문제들을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잘 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500점대일 때는 굉장히 잘 쳤어요. 시험 치게 되면 이번에는 700점 그냥 넘을 것 같아. 뚜껑 열어보면 500점이에요. 뚜껑 열어보면 500점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905점을 맞고 난 다음에 토익 딱 졸업했는데, 그 당시에 칠 때도 이번에 좀 어려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좀 쉽지는 몇 개가 좀 실수를 했다, 이런 부분만 생각나지 잘 쳤다는 생각이 안 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 묵직하게 쭉 간다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까?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자, 투자 성과 내기 위해서는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단타로 돈 벌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생은 투자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투자가 한 방에 될 수 없듯이 인생도 한 방에 성공할 수는 없죠. 오랜 시간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 투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시간 투자를 해야지 결과가 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처럼 한 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인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방은 없다. 장기 투자해야 된다. 라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순간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앞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자, 미국 부자 같은 경우는 4년 이상, 45%가 4년 이상 주식 투자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주식 내재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들어간다. 대충 공부를 해서 들어간다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희일비하지 않을 만큼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근원은 공부예요. 공부를 하고 투자한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일희일비,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치적인 아파트의 가치 평가를 하고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팔 필요가 없죠. 계속적으로 올라갈 건데. 근데 이 평가, 장기적인 평가보다 단기적인 그 평가로만 집중한 사람들은 굉장히 단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벌죠. 일부만 법니다. 장기 투자한 것만큼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 부분,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투자 단타로 한 사람들도 주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부류의 사람들은 큰 돈은 불리지를 못한다라는 거. 장기로 그 사람들이 팔았던 그 물건들을 오래 가져가는 그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마인드부터 바꿔야 됩니다. 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이 장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부들을 해야지 그 가치가 볼 수 있는 눈들을 드디어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돈 못 버는 사람, 일확천금 노린다는, 단타만 노린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만둘 때 제 주위 사람들이 저 친구 실성을 했구나. 그렇게 들어가기 힘든 그것도 월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을 제가 맡고 7년 넘게 일을 했는데, 그만둘 때 다들 저 친구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았죠. 자, 이것으로 돈 못 버는 사람들의 해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